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적격 판정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선거 때마다 흔히 있는 공천 갈등으로 보여지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 간의 알력 다툼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 그 내막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시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점에서 양당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수습 국면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낙연의 신당 창당,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뛰쳐나갈 것 같은 비명계 의원들,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산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만 해도 특징적인 일이 민주당에서 벌어졌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7명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중단하라는 연판장에 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북한식 투표 아니냐, 집단 린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낙연에게 신당 창당을 중단하라고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이 117명이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놓고 보면 민주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서명을 안 했다라는 의미의 방점을 짓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명단을 돌리고 서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가졌을 법도 한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서명을 거부했다? 자, 이건 이재명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겠고, 이낙연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는 의원들 또한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전대엽 대 한총련 민주당 운동권 공천 내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있었지요. 이것과 관련해 정의찬 본인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게 범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천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 내 절대 세력인 운동권 세력 간 내전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기사를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배경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난 10월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비명계 공격에 앞장섰던 강희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이를 줄여 전대엽 사기 의장 출신 송갑석 의원이었기 때문에 비명계 송 의원과 친명계 강 전 의원장의 대결을 두고 지역정가에선 전대엽과 한총련의 맞대결이라는 평가가 곧바로 나왔었습니다. 또한 최근 공천적격 판정이 번복된 정의찬도 일찌감치 전남의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의찬의 경우에도 광주에서 활동해 오다가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2020년 2월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관리본부장으로 영입된 친명 경기파 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낸 이석주 촛불 100년 이 사람이라는 모임의 상임 대표도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석주 역시 경기도청 갈등조정관을 거쳐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또 1994년 한총련 중앙위원이자 경기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구자필 전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은 충남, 보령, 서천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를 두고 한총련 세대가 친명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1993년 전대협을 계승해 출범한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단체이지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라는 모토로 출범했으나 강력한 투쟁력을 갖춘 조직을 지향하면서 과격성과 이념성이 부각됐던 그런 단체였는데요. 제 같은 이력을 가진 한총련 세대가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부터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가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들은 이재명과의 어떤 인연을 앞세우면서 친명 마케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도 적극 호응하면서 강 전 원장과 정 전 사무총장에게 당대표 특보 임명장 등을 수여하면서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갈등이 정의찬 공천 적격 판정 사태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전대협 대 한총련 간 한바탕 전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한총련계 강의원이 이재명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친명 외곽 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어제 정의찬의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광재, 기동민, 송갑석 등 이른바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실명과 비리 논란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86 운동권 상당수가 1980년대 소위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강도나 방화로 유죄를 받은 전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현역 의원들은 문제 삼지 않고 정의찬만 문제를 삼느냐, 뭐 이런 것이겠고, 또한 이들은 뇌물죄로 실형을 받은 이광재의 경우나 국가의 양복을 받은 기동민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광재, 기동민, 송갑석 모두 80년대 학번인데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한총련 그룹이 정의찬 사태를 계기로 선배 세대에게 이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도전장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총련 그룹이 전대협 세대의 도덕성을 거론하면서 너희는 좋은 자리 다 차지하면서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섰다는 것인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논평 발표 이후 실제 민주당 내에선 커다란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도의가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대협 세대는 2004년 노무현 탄핵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계에 다수 진출했고 문재인 정부의 내각까지 경험하면서 야권의 거대 주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반면 전대협보다 주사파 색채가 강하고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까지 받았던 한총련 출신들은 정치권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서러운 세월을 보낸 한총련 세대가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재명을 발판 삼아 이번 총선에서 중앙정치에 발을 내디디려 한 것인데, 과거의 치사 사건 등이 발목이 잡혀 한총련 출신들이 국회 입성 자체가 위태로워지자 전대협 세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치적 노선으로 보면 진보당이나 정의당 같은 곳에 가는 것이 맞겠지만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에 둥지를 트려 한다, 이런 측면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이재명을 등에 업고 중앙정치 또는 민주당의 주류가 되려고 하는 한총련 세대들의 반란이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시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뜩이나 운동권 세대들의 반감으로 인해 이들의 퇴장을 바라는 민심이 드높은 상황에서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악성적으로 진화했다, 이런 혹평을, 비판을 받을 게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복잡성을 띈다. 따라서 갈등 봉합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극단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단맥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